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5일 식목일 오전 9시 39분입니다. 식목일 하면은 1950년대부터 기성세대가 나무를 심자, 그리하여 벌거벗은 산을 푸르게 만들자 하는 민족적 염원을 담아서 나무를 심은 상징적인 날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산업화를 하면서 산림 녹화에도 성공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산림 파괴, 환경 파괴를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무시하고 사실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해서 문명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이틀 전 조선일보에 탈원전에 따른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지난 3년간 여의도 면적의 15배나 되는 산림이 사라졌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식목일을 기억하는 분들은 식목일에 나무를 심었던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는 그 기사를 읽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나무가 232만 그루를 잘랐다고 합니다. 나무 232만 그루. 나무 하나하나가 이 생명체입니다. 나무 하나하나가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 상암동 경기장의 6,000배나 되는 산림이 사라진 겁니다. 6,000배. 그래도 환경단체가 침묵합니다. 환경단체는 이념적 단체지 이게 절대로 자연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념적 환경단체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좋은 환경단체도 있겠죠. 그러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탈원전, 태양광 건설, 4대강 보호 해체는 문재인 정권의 반인류적인 자연파괴, 환경파괴로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집권 세력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큰 동구나무가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그 밑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대화도 하고 풍류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수백 년 묵은 그 나무, 그런 나무들을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한 사람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 동구나무마다 다 전설이 있습니다. 공통된 게 이런 이야기죠. 어느 마을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잘라버린 자가 뭐 벼락 맞아 죽었다든지 병에 걸려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자연을 파괴한 정권이나 자연을 파괴한 사람이 당대에 벌을 받아야 하고 벌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생명체입니다. 산림은 생명체입니다. 북한이 농업을 망친 게 김일성이가 다락밭을 만들어라, 계단식 밭을 만들어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것을 따르다가 산림을 없애고 토사가 생기고 강이 메워지고 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한 그 악순환 때문이죠. 대한민국이 산림 대국이 된 데는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를, 자연을 사랑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박정희 전기 13권을 다 쓰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드님인 이 박지만 씨를 만났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생명 중에는 키우는 진돗개도 있고 사람도 있고 특히 가난한 사람 그리고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 이 나무를 사랑했기 때문에 산림 녹화가 된 겁니다. 박정희의 나무에 대한 사랑. 1975년 8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은 이발을 하고 나서 기자실에 들렀습니다.
기자들과 산림 녹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기록이 있습니다. 전에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은 산들이 모두 기계충에 걸린 것처럼 흙이 많이 보여서 마음이 삭막했었는데 요즘은 모두 푸르게 변해 마음도 시원해요. 등산로를 제외하고는 입상 금지시키는 것을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산림 녹화의 비방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도 사람과 같이 생각해서 대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산에 가보면 알겠지만 나무도 사람이 만지는 것을 싫어해요. 등산로 근처의 나무들은 시들거나 축 늘어져 있는 데 반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한적한 곳에 있는 나무들은 싱싱하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삼성의 이병철 씨가 용인공원을 만들기 전에 산림에 관계되는 대학 교수들을 만나 산림 녹화 방법을 물어봤는데 그때 어떤 교수가 아무런 수식사도 없이 입산 금지를 시키면 됩니다 라고 간단히 대답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병철 씨는 이 사람이 누구 논리나 하고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답니다. 그 뒤에 이병철 씨가 일본에 가서 총독부 시절의 산림에 관한 일을 한 관리를 만나보았는데 그 사람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시험해 보니 그게 진리더라고. 이병철 씨가 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교수를 찾아가서 사의를 표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에게 지금은 장작을 떼지 않으니까 산을 자연 그대로 두고 해충약이나 뿌려주고 비료를 주면 우리나라도 산림대국이 될 수 있다고 전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무를 사람처럼 대우했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보면은 자동차를 타고 갔다가 어느 국민학교 앞을 지나가면서 저기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왜 나무가 없어졌느냐 알아보라 하는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또 불국사 복원사업을 한 다음에 불국사 화장실 뒤편에 어떤 나무를 심어라 이런 지시도 합니다. 그것은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무에 왜 관심이 있겠습니까? 나무를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좌익은 생명을 초계와 같이 여깁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점에서. 유물사관이거든요. 경제를 가장 우선시해서 보다가 생산 방식의 무슨 변화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위해서는 사람 죽이고 하는 것도 성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유물사관은 이런 거죠. 인간이 주어탕을 먹습니다. 왜 먹는지 아세요? 미꾸라지에는 생명이 없다. 생명은 있지만은 그것은 존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어탕을 먹을 때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습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수십만 수백만 명을 말살하고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느냐? 적대계층, 우리 사람이 아닌 사람, 노동자가 아닌 사람, 민중이 아닌 사람은 사람으로 대우해 줄 수밖에 없다. 미꾸라지와 같은 존재다. 인간을 미꾸라지와 같은 존재로 보니까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게 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 좌익입니다. 극좌죠, 극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인간도 말살되지만은 자연도 말살되고 특히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232만 그루의 나무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생명을 뺏어간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